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체면 상담사 강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심리상담 코너에서 이번 시간에 다뤄볼 거는요, 이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 힘들어하는 한 여성의 학생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25세 여성입니다. 아토피를 오래 앓아서 저도 아프고 힘든데 엄마와 할머니도 아프세요. 엄마는 저에게 당신의 아픈 점과 힘든 점을 이야기하세요. 저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들고 엄마의 감정을 받아주기가 힘듭니다. 네. 이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저한테 막 누가 이렇게 얘기를 막 많이 하고 그러면은 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가족이든 뭐 이런데 진료실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진료실에서도 뭐 그렇게 이제 안 나가시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거는 네. 어떤 심리 상황에서 나온? 감정 노동이라는 말은 쓰잖아요. 감정 노동은 그것도 많이 처음 들어요. 들어봤는데 저는 감정 노동. 그래요? 네. 외국에 살다 오셔서 그래요. 외국 많이 따와서 그래요. 한국에서는 감정 네. 노동.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을 상대를 할 때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감정 노동. 진상 예. 상대 뭐 네. 이럴 때. 네. 그래서 이분은 좀 더 세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감정 노동에 그치지 않고 감정 쓰레기통이다. 그러니까 아마 엄마의 감정을 받아주는데 이제 신물이 났다라는 표현을 아마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도 아픈데 엄마와 할머니도 또 아프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엄마와 할머니 보살피면서 특히 엄마가 뭐 이렇게 녹두리, 하소연 이런 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그거 계속 들어주고 뭐 어쩔 수 없이 공감 차원에서 맞장구도 쳐드리고, 근데 이제 본인 마음은 계속 무거운 거죠. 아마 자기 딴에는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도 생각해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혹은 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전혀 엄마한테 안 통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답도 없는 얘기를 매번 반복해서 들어줘야 되나 하는 생각에 이제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감정 쓰레기통이 돼버린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감정 쓰레기통. 예. 아니, 해피정 씨는 혹시 뭐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어요? 감정 노동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 누군가 얘기를 막 계속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이러는 거. 전 그런 거보다 요즘에 최근에 저희가 EFT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자처해서 나한테 와라,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몇 분들이 오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다들 좋아하셔가지고 감정 정화기? 정화 진공 청소기? 아무튼 그래서 EFT랑 제가 그때 막 배웠었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막 이렇게 도와주고 싶으니까 오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막 좋아지시고 막 삶에 막 좋은 점들이 많아져서 저 행복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들어주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되게 공감을 너무 잘해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고 그래요? 따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차여 있고 제가 행복할 때, 이 준비가 됐을 때 들어줄 마음에 있을 때 누가 말을 하면 다 들어주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잠시 한편으로는 잠깐 이제 어떤 한 선생님이 막 얘기를 막 계속 하시는데 잠깐은 되게 길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은 들었는데 예.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듣고 그리고 제가 좀 피곤했어요. 그때 잠이 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근데 제가 다른 일 있어서 좀 자야 되겠다고 이렇게 제 또 그 할 얘기를 이렇게 잘 끊고
끊고 제가 갈 곳도 가야 되고 자야 되고 뭐 이런 게 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감정 쓰레기통이면 내가 싫은데 억지로 막 듣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원해서 들었었고 근데 내가 피곤할 때는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끊고 이러니까 와,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훌륭한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 있었지. 이제 뭐 저도 뭐 가족이 있고 이렇게 뭐 보면은 이제 계속 연세 드신 분들이 막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고 네.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막 계속 똑같은 막 전화 와서 막 하고 뭐 그게 누가 되든 남편이 되든 뭐 와이프가 되든 뭐 그게 이제 부모님이 되든 뭐 그런 게 이제 그럴 수 있지.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시어머니가 되든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일단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사람은. 착하시네. 그러게요. 착하신 리액션이에요. 네. 착하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리액션. 생각을 했어요. 그게 참 고통스럽다. 근데 이제 저는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부모님이던. 음. 그러니까 이번에 부모님은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근데 네. 그분이 그 고통스럽다 그래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울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꾸 대면하거나 말을 길게 들을 그런 상황을 안 만들죠. 어느 정도로 어쩔 때 이런 적도 있지. 전화가 있으면 말이 시작되면 한 3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전화기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통 뭐 중간에 듣고 있니? 그러면 예. 이렇게 또 해놓고 듣고 있니? 그러면 예. 그러면 뭐 이렇게 맞장구만 쳐드린다든지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그냥 착하시다. 빠지지 않고 그냥 와. 답변만 그냥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기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근데 듣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필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듣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니면 아예 그 얘기를 갖다가 뭐 듣는 것 같지는 하지만 내 마음에 전혀 이렇게 그거를 일으키거나 스스로를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어떤 정의를 내린 것 자체가 제 기억이 나요. 네. 제가 감정 쓰레기통에 그 경험을 한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그래요? 그 제가 미국에서 90일 동안 로드 트립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바이폴러를 갖고 있는 그런 바이폴러 디지스가 한국말로 뭐죠? 약간 양극 무슨 그런 거인데 그런 거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는 같이 이제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앉아 있고 조석에 있고 그렇게 여행을 했어요, 미국을. 처음에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막 재밌는 얘기 듣고 그 친구의 고민 상담도 듣고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 들으면. 근데 점점 갈수록 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너무 오래 병이구나.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완전 그런 느낌? 그러면서 그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막 정말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똑같은 거 계속하고 내가 어느 날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했기 때문에 벌써 들었고 얘기도 다 했고 모든 거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 너무 괴로워서 제발 그만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 차니까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각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각자의 길을 갔고 또 한국에서 만약에 아니 또 다른 미국 어떤 파트너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이게 했어요. 처음에 진짜 잘 들어줘요. 네. 다 들어주고 뭐도 했는데 근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네네. 한 번만 들으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공감해주고 반장해. 공감해주는데 계속 하고 싶은 그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들어주면 자기가 쓰레기통을 생각하고 아마 저기 뭐 아버님들 술 먹고 집에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네네. 그 자제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그거 막 같은 얘기 막 한 그러겠죠? 시간씩 그게 예. 힘들겠죠. 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 제가 이제 겪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 뭐지 취한 사람이 아니니까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딱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려 그러면 딱 스탑 그러면서 제가 약간 네. 바로 클리어하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벌써 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만 이제 듣고 싶다. 딱 얘기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제는 쓰레기통을 안 대기 위해. 사실 가장 현실적인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네. 해피정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 오. 네, 멈추게 해야 돼요. 네. 물론 쉽게 안 멈춰져요. 아까도 언급해주신 것처럼 뭐 네. 이건 내 차니까 어. 내 차를 같이 타고 있는 한은 내 말을 네. 들어야 돼. 마치 예를 들어 이분 케이스 경우 엄마나 할머니가 이 집은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넌 내 딸이고 그래. 내 얘기 들어. 그런 거. 이러면 진짜 옴짝달싹 못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나오자니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럴 때 뭐 들어주는 리스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그래서 그쵸 우리 네. 그때 그 하자 그랬잖아요. 네. 비즈니스를 예. 오픈하자. 나 대신 좀 얘기 좀 들어줄 사람. 그러게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그런 현실적인 솔루션이 있어도 네. 지금 더 좀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여길 정도라면 아마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미 엄마의 이야기 속에 과도하게 그 매달려 있을 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엄마가 괴롭고 엄마가 어허. 아픈 건데 음흠. 이제 본인이 더 아프거나 본인도 엄마 못지않게 아픈 상태로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한다든지 이게 전염병인가 봐. 그렇죠. 네. 부정적인 갑자기- 얘기하면 자기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음. 있잖아 강하다. 네. 근데 저는 강하니까 제가 그냥 그만하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은 같이 이거 들으면서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막 열받고 막 고혈압 그런 거. 네. 갑자기 막 좀비 영화가 떠오르는데 좀비 미드 같은 거 예. 영든지 하여튼 전염되잖아 이게.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 감정이 더 심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예. 건? 그 마음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음. 본인이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아. 해답을 주려고 하거나 해결 안 되지. 엄마 상황을 음.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네. 그냥 측은지심은 들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해결해 줄 수 없어 남의 문제. 네, 음. 맞아요. 네. 본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 그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맨날 그런 감정을 얘기하시고 몸이 아프시면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사람이 다 마음이 아픈 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참 근데 그거를 본인이 해결해 드리려고 계속 들어준다. 예. 이런 건 어떨까 싶네요. 지금 이게 엄마가 따님한테 막 얘기를 하자 힘든 점, 아픈 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전문가에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소장님한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뭐 자체적으로 해본다면 우선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지금 자신이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엄마 앞에서 엄마 얘기 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네. 혼자 있을 때는 그 얘기 듣고 난 거에 대한 잔상에 시달리면서 우울한 상태예요. 네. 그 우울한 마음에서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 할 거라고요. 달리 말하면 이분 마음속에 두 가지 측면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네. 엄마 앞에서는 감정 쓰레기통을 사실상 자처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해하면서 감정 쓰레기통을 이제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네. 그 반대 측면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진짜 괴로움은 엄마 얘기를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어주는 거 자체보다 그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이분의 괴로움의 원천은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 예. 네. 엄마 얘기를 다 내적 들어줘야 갈등. 된다라는 것과 들어주기 싫다라는 그 그 양 측면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게 괴로운 거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렇죠. 내가 이쪽 일을 해야 돼 저쪽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거. 네. 결단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그 내적 갈등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내적 네. 갈등. 만약에 어느 한쪽만 있다면 네. 예를 들어 난 어쩔 수 없어. 난 그냥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100%라면 이분은 괴롭지 않아요. 네. 그 생각이 100%라면. 네네. 왜냐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그건 내 역할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그 역할 그냥 수행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인지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이어폰을 빼지 않으면 괴롭지 않지.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다시는 이제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거의 100%에 가깝다면 이분은 그걸 실행에 옮길 거예요. 엄마 얘기를 다시는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서 그렇겠네요.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건 그거고 엄마 얘기는 안 들을 거야. 이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분의 케이스는 마음속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어. 엄마 얘기를 난 다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내적 갈등이 훨씬 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우선 좀 스스로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이게 참 이거 진로 걱정도 있을 텐데 한참 이제 사회에서 그러게요. 어느 쪽 가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 얘기를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왜냐면 자기 짐도 한 짐이거든. 맞아요. 왜냐면 자기 짐도 한 짐이고 내 하나 몸 하나 지금 챙겨서 가기도 힘든데 지금 어머니 아프는 것까지 들어주기에는 지금 너무나 그게 버든이 세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저는 이기적이니까 내가 살고 봐야 된다. 아무리 누가 아프고 해도 내가 힘을 차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져야지 그 사람을 좀 더 에너지를 줄 수가 있지. 내가 저 사람의 거기에 전염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 아파도 그렇게 문병 오래 안 가거든요. 가족이 아파도. 왜냐하면 문병을 제가 거기서 한번 누구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하루 잡았거든요. 자니까 뭐 그 다음날 생활이 안 되고 한 3일 되니까 사람이 엄청 막 전염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이거 안 되겠다. 네.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네. 하고 내가 차라리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가져가서 해주는 게 훨씬 낫지. 그렇죠. 같이 좀비가 되면 안 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면은 이게 후천적인 건지 선천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에너지 샘물이 있고 에너지 거지가 있어. 에너지 뱀파이어 이런 건가요? 에너지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생각나서 지은 말이에요? 어허. 지은 말인데 네.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계셔. 그러니까 이제 진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네. 소장님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네.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럼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패턴이 비슷하니까 많은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침에 진료하기 전에 일찍 저기 그 공원에 가서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기운을 받는 거야. 그런 뭔가 자기만의 의식을 막 하시는 아하. 거예요. 네. EFT도 하시고. 아. 그래서 이제 에너지 샘물이 돼서 자기 안을 그런 에너지와 샘물로 행복으로 가득 채워서 쓰레기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에너지와 행복 물 뿌리기가 되는 거지. 그런 환자한테 그런 걸 뿌려주는 거지. 와. 내 옆에 오면 그러면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뭐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고 뭔가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들면은 그런 에너지와 행복의 어떤 그 고갈 현상이 있는 약간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또 그걸 받으러 가고 싶고 막 이런 게 들거든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이 아직 어려가지고 아직 쓰레기통이 되지 마시고 행복 물 뿌리기가 되는 보면 어떨까. 네, 그럴 수 있으면 좋죠. 우주와 하늘의 길을 가고 네. 무한한 이 절대의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도 마음 챙김을 하면 점점 되지 않을까요? 통찰력이 그렇죠. 생기고. 마음 챙김을 병행을 하시면 왜냐하면 좋죠. 마음과 생각이 어떤 여백이 생겨야 예. 그런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네. 아니면 저번 편에 했던 EFT를 좀 하시든지 네. 그런 네거티브한 생각이 하기사 EFT 괜찮겠네요. 맞아요. 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꾸 그게 증폭되면은 확실한 건 내가 나 자신을 감정 쓰레기통을 생각하면 나랑 같이 사는 가족들은 더 나빠질 건 뻔하단 맞아요.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는 마지막 지금 풍전등화에 있는 촛불인데 나의 촛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나의 촛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되고 막 그 활화산이 돼서 네. 집안에 있는 그런 자잘한 것들 그냥 전부 다 뒤덮어서 와. 그런 게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면 네. 뭐 그게 뭐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일단 이분이 그렇게 좀 에너지 샘물이 되려고 좀 마음을 먹고 그런 시도들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네.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을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내담자분들을 만나뵐 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꽤 이제 오랜 기간 상담을 해오면서 좀 내공이 쌓였는데요. 네. 상담사로 이렇게 일할 때 초창기에는 네. 자꾸 저도 모르게 내담자분을 설득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솔루션 위주로 자꾸 얘기를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아하.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좀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이 부딪혀요. 네. 주로 돌아오는 대답은 음. 그거 다 해봤어요. 어. 안 돼요. 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봐요. 아, 네. 해봤어. 물론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봤을 땐 뭔가 좀 시원찮게 시도한 아하. 경우들이 어. 좀 많기는 한데 네네. 어쨌거나 그분들 입장에서 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비록 그게 부실한 시도였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게 일단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제가 쓰는 전략은 그분들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적인 맥락이 있고 그 맥락을 우선 찬찬히 살펴봅시다 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는 일단 공감을 해야 된다. 네, 제가 먼저 제시했을 때는 무조건 튕겨 나가는데 네. 이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이분 케이스처럼 감정 쓰레기통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그런 정서적인 맥락이 있을 겁니다라고 보고 네. 그것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네. 그걸 그냥 상담자가 열심히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로 또 그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상담자로서의 자기 만족으로 그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중요한 건 그렇게 개인적인 맥락들을 파고 들어간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내담주어분과 공유를 해요. 근데 대개는 나도 이런 줄 알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와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얘기 들을 수밖에 없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감정 쓰레기통을 자처하게 되는 더 구체적인 맥락들을 좀 정리를 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안 했을 때 엄마가 이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또 엄마 얘기를 안 들어주면은 더 후폭풍이 돌아온다는 등 뭐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해놓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디테일한. 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음. 하루에도 여러 번 자기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여러 번 읽게 만들면 어떤 이제 심리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자기 반박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감정 쓰레기통을 자처했다고 했는데 그래 맞아 예전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지. 근데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새삼스러운 마음이 올라와요. 어허. 그걸 적어놓고 자기 마음 이야기를 적어놓고 어. 보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굳이 상담자나 제3자가 그러지 말고 그냥 흘려 들으세요라는 아하. 말이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음으로 아. 올라오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 네. 주변 사람들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조언의 내용에서 그 범주에서 사실 크게 안 벗어나요. 네. 근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 음. 느낌표가 뚜루룩 붙은 상태로 딱 올라오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네. 제대로 된 솔루션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거가 돼야 네네. 되는 네. 자기께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맥락들을 살펴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언으로 줄 수 있는 방법.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냥 일단 중간 과정 생략하고 자신이 에너지 샘물이 됐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굉장히 생기발랄하게 엄마가 막 죽는 소리 막 해도 그 앞에서 진짜 엄마 얘기를 귀뚱으로 듣는 사람처럼 막 생기발랄하게 엄마 되게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얼굴 표정은 전혀 심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 자신을 한번 상상해 봤을 때 분명히 마음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측면이 들썩일 거예요. 그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측면이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를 또 한 뎁스 아래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쭉 이렇게 뽑아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무의식에서 올라왔던 수많은 나름의 속사정들, 변명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의식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마음속의 속사정이나 변명들이 점점점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게 돼요. 더 가게 되면은 심지어 하찮게 보여요. 내가 겨우 이런 걸로 이렇게 속 끓이고 엄마 얘기 다 들어주지 못해서 안달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느낌표가 딱 생기게 되면 그 전에 주변 사람들이 있기 해왔던 조언이나 충고들이 이제 진짜 제대로 마치 먹히게 되죠. 사랑을 해보면 사랑 노래 가사가 가슴에 팍팍 와. 맞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명곡이었다니. 네, 맞아요. 그렇게 되죠. 이게 나의 어떤 솔루션이 나의 거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만. 핵심을. 자신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정서적인 맥락들을 좀 계속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맥락을 파고 들어가. 그렇게 적어본다. 하지 않았을 때 우려되는 것들을 한번 나열해보고 그렇게
들어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적어보기도 네. 하고. 예를 들면 엄마가 더 아파질 것이다 라는 걱정이 있을 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럼 내가 엄마 얘기 안 들어주면 엄마가 무슨 일이 아파질까 생길까? 봐? 엄마 얘기 안 들어주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쵸. 나는 내가 엄마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엄마 얘기를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어떤 걱정이 안 들어줬을 때 생길 수 있는 걱정이 무엇이 있는가? 그쵸. 내가 꼭 엄마 얘기를 지금 들어줘야 되는데 바탕에 깔린 무슨 정서적인 뭐가 있는가? 이걸 좀 파고들어서 그쵸. 하다 보면 저절로 뭔가가 깨달음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의식에서 일어났을 선택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불편함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통상의 경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면 감정 쓰레기통으로 지내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A라면 감정 쓰레기통을 자처하지 않았을 때 엄마 얘기를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엄마 얘기를 예를 들어 외면하거나 무시했을 때 그러다가 엄마가 더 아파지면 어떡하지? 할머니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그 엄마나 할머니가 악화됐을 때 발생했을 또 그 후속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들을 내가 겪을 때에 더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더 겪고 싶지 않은 상황들. 그럼 사실은 최악과 차악 중에 차악을 선택한 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피해서. 그런 선택이 자기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맞아, 내가 이렇게 될까봐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 불편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길을 선택을 했구나. 뭐냐면 비록 무의식적으로 그런 선택이 일어났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의식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정서적인 맥락들을 파악을 했을 때도 자기는 여전히 의식적으로도 엄마가 악화되는 거 꺼려할 수 있거든요. 여전히 그 최악의 케이스는 피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도. 네. 그랬을 때 내가 최악의 케이스 피하려고 감정 쓰레기통을 선택했구나. 나는 지금 의식적으로도 이 선택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자각하게 되면 네. 감정 쓰레기통으로 지내는 거에 대한 우울함이 일단 무색해져요. 아하.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우울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생각들이 점점점 격변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엄마 얘기 안 들어준다고 엄마가 정말 악화돼? 내 추추가 아니야? 지난번에 내가 솔직히 컨디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엄마 얘기 안 들었는데 엄마 멀쩡하던데? 라는 생각들이 이제 또 새삼스럽게 들게 되고 그랬을 때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에서 나온 허위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여기 있는 사람 다 없어도 지구 잘 돌아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 쓰레기통도 본인이 선택한 고통이다. 네. 그런 자각이 오면은 쓰레기통이 뭐 백조가 될 수도 있고 뭐 샘물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본인을 갖다가 성찰을 잘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쓰레기통이라는 게 누가 어떤 그 왕관을 씌워주고 그걸 해준 게 아니라 본인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신이 왜 그걸 선택했는지를 한번 잘 성찰해 보시면 네. 뭔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